자, 이제 우리 교재를 675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웬만하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컴퓨터 예산은 1183번으로 가시고, (1183번) 에서 하시고, 자, 문제 볼게요. 2018년 10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억 원의 만기일이 2021년 9월 30일 도래한다. 이건 뭐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죠. 내년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 존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거 금액 1억 원을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주란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2번. 다음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우리 신고서 앞장이네요. 첫 장.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 일부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매출세액 1000만원 보이시죠? 얘가 부가세 예수금일 거고, 그리고 매입세액에 동그라미 나가 부가세 대급금일 거고, 그리고 지금 얘는 옛날 거라서 이 대리납 부분이 없어서 26번 되어 있어요. 우리 그때 컴퓨터 가지고 볼 때 27번이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서식에 카레 양식이 생기면서 번호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미지급 세금인데 동그라미 2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의제 매입세액이며 면세 재화 구입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차변에 원재료 1000만원, 외상 매입금 1000만원.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의 의미가 뭘까요? 동그라미 2번의 의미,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위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의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데, 이 38만 4,615원만큼은 원재료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야 되는 회계 처리 기억나시죠? 이 분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분계를. 그리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네요. 자, 먼저 분계하는 걸 볼게요. 자, 보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우리 38만 4,615원이고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우리 이 금액이 분계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분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가지고 정리하는 거 보면 부가세 예수금,
우리 동그라미 가에 1000만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이 788만 4,615원이고 211만 5,385원만큼이 미지급 세금이다 라는 거. 자, 여러분 이 분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 두 분계가 이해가셨으면 이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두 분계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줄이고 원재료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이를 합치면 분계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 있죠. 그러면 딱 금액이 우리를 위해서 끝자리 맞춰줬네. 750만원이네. 그리고 38만 4,615원만큼은 원재료 저기 8번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분계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계를 그냥 합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는 분계를 쪼개서 생각해 가지고 얘네들을 합쳐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문제만 봤을 때 그냥 바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계도 적어놓고 부가세 정리도 분계도 적어놓고 해서 분계들을 합쳐버리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만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750만원 대변에 원재료 저기 8번이 38만 4,615원이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나오면 딱 정확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3번. 자, 당사는 물류 창고를 새롬 창고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창고 임차료는 계약 시 전액을 선급하였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기장 데이터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계약일은 3월 1일인데 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보증금 1000만원에 우리 총 임차료가 6천만원이에요. 임차료는 월화 계산하고 세액계산서는 임차료 선급 시 발급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임차료 납부할 때에 세액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일단 계약일날 전부 다 선급할 때 받았으니까 6천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선급금이라고 처리했네요. 매입 매출 전표에 선급금이라고 처리해뒀죠. 지금 계약하는 날 미리 돈을 다 줬대요. 자, 확인되셨죠? 선급금 처리한 거.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하실 게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네. 그죠? 그럼 2년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6천만원 중에서 올해 해당하는 걸 임차료라고 할 거니까 지금 선급금 했던 거 이제 미리 준 돈 아니죠? 취소하고 올해 해당하는 부분만큼 우리는 임차료라고 할 건데 4월부터니까 우리는 총 9개월이네요. 그러면 9개월이고 총 24개월 중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곱하기 9 나누기 24 하면 2250만원이 나오죠. 자, 이해가셨나요? 왜 2250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만큼은 선급금이 아니니까 장부에 선급금 적어뒀던 거 2250만원을 지우고, 그리고 우리 얘를 임차료라고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일반 전표에 와서 자 대변에 선급금, 그리고 우리 방금 새로운 창고한테 2250만원만큼은 미리 준 게 아니고 차변에 임차료인데, 이번 회차 문제는 미스 났던 게 500번 800번 구분을 안 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두 개 다 맞다라고 때 시험 때에 회차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얘 봤을 땐 뭐 물건 만드는 거하고 느낌 안 오면 저는 무조건 800번대로 날리는 스타일인데, 근데 뭐 당연히 물건 만들기 위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창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다고 문제에서 미스가 났었어요. 자, 다음 우리 4번.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뭐 쭉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순실현 가능액이 2,500만원, 근데 2천만원이니까 500만원 내렸네요. 그럼 상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인데, 자, 이땐 결산자료 입력 가서 평가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문제 내면 얘네들이 넣어둔다라고 했죠. 그럼 평가 손실 넣어뒀으니까 여기에 500만원 써주면 되겠죠. 500만원만큼 내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장부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2,500인데 500만원 내렸다라고, 가치가 내렸다고 쓰는 거고, 다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4천만원이고, 아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3천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5,500이다. 이렇게 써놓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자, 이번 회차도 문제가 끝났네요.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우리 교재는 686페이지로 가고, 컴퓨터 회사는 1184번으로 가시고, (686페이지) 1184.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당사는 12월 31일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3,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운영 결과 이자 44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확정급여형이니까 우리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3,500 나가고, 이자 수익이 40만원 있었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3,540만원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납부했을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대변에 보통예금 3,500 할 거고, 이자 붙었을 때 대변에 이자 수익이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진 걸로 쓰면 되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3,500만원 납부하고 대변의 이자로 40만원이 붙고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겠네요. 진짜 이제 글자 봤어요. 갑자기 시간이 안 간다고. 그렇죠. 우리 내일은 재밌는 소득세하고 또 이제 월급도 주고 연말정산도 할 거니까 저 지금 학원 분위기가 여차하면 12시간을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5시간 하고 오후에 4시간 하고 지금 저녁도 3시간을 전부 다 비대면 하면 저 이러다가 인터넷 방송 하겠어요. 참.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건 지금 이거 하면서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당사의 결산 전 외상 매입금 원장에는 미국에 소재한 KC사의 외화 외상 매입금 잔액 25,500달러가 남아있다. 2020년 3월 5일 매입시 환율은 달러당 1,105원이었으며 기말 1달러당 환율은 1,095원이다. 그럼 숫자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10원 내렸다는 거죠. 10원이 내렸죠. 그리고 외화 외상 매입금 적혀 있지만 외상 매입금 원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인 거고, 자, 그리고 25,500달러니까 10원씩 하면 205,000원이 외상 매입금이 내린 거예요. 달러당 10원 내렸으니까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205,000원만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줄여주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KC사 205,000원이고 빚이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5,000원.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비용에 대한 이연, 재고자산 이야기, 그리고 외화 이야기, 이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2020년 7월 1일 주식회사 목성에게 5천만원을 차입하고 연이율 10%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지급하였다.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5천만원의 10%면 1년 이자가 500만원이고 올해 발생한 이자 계산할 거면 7월 1일이니까 절반이죠. 그러면 250만원만큼이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이자 비용을 250만원만큼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250만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재고자산 실질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회사 성취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원은 실질 재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럼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얘 제품이니까 제품에 200만원 더해서 1350만원으로 기말 재고자산 재고에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건 자동 계산으로 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00만원 쓰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750만원 쓰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1350만원을 쓰고, 자, 여기에만 우리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 내 거인 거 더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하시면, 자, 이번 결산 문제도 끝. 자, 다음 701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185. 자, 1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다음 보험가입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보험료 120만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 전액 보험료 판관비로 처리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래요. 그럼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거 절반이 60만원을 취소하고 선급비용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판관비임 보험료 60만원 취소하고 차변에 선급비용 60만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2번 다음 자료만 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계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그럼 얘는 지금 전기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지금 2,000원이 500주면은 100만원만큼 평가 이익이다라고 처리해뒀네요. 그죠? 2,000원 올랐고 500주니까 10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했을 거고, 그럼 장부에는 지금 12,000원짜리로 주당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되었을 건데 9,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일단 3,000원씩 500주니까 150만원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원을 내려주고, 다음 차변에 정기말에 지금 우리 손해봤다는 걸 알겠죠. 내렸으니까. 그럼 정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했던 거 우선 상계해야 되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만원에 샀던 거 9,000원이니까 1,000원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500주니까 장부에는 50만원 평가 손실이다만 남아야 되니까 얘만 남는 거고, 이건 전기말에 평가이익 인식했던 거 지워준 거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노은산업은 대표이사 박성환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정은 미수수익으로 사용한다. 자, 그럼 자, 지금 이 내용에서는 우리 나중에 법인세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안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계산을 해서 이만큼 대표이사한테 이자 받아야 된다고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 돈만큼 가져간 걸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건 적수라는 건데 여기에 이자율 계산하니까 인정이자가 1380만원이 나왔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우리한테 힌트를 많이 준 게 회사 계상액이라는 게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에요. 인정이자가 1380인데 회사가 1380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1380만원을 인식하고, 근데 이 돈 못 받았으니까 수취 안 했으니까 미수수익 쓰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1380만원, 차변에 미수수익 138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4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일부분인데,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내용 보시면 과세표준이고 2억 미만이라서 10%인데 지금 총 부담세액 적혀 있는 금액이 있죠. 지금 50만원 빠졌죠. 이 50만원은 다른 데서 세액 공제로 빠졌나봐요. 그래서 총 부담세액 이 금액이 법인세가 될 거고, 지금 총 부담세액 적혀 있는 거 있죠. 729만 7,379원 이 금액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지방소득세는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우리 9만 7천 그 금액의 10%인 이 금액이 우리 법인세의 지방소득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은 우리 지방소득세 포함인 거죠. 회계상에서는. 그럼 지금 앞 페이지에 있었던 지금 앞 페이지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총부담세액인 이 금액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금액하고 합친 게 법인세 등인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산납세금이 150만원 있대요. 산납세금이. 그럼 이거 뺀 나머지가 우리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면 되겠죠. 지금 위에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했던 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법인세고, 얘가 산납세금 뺀 나머지가 우리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처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이고 금액이 방금 계산했던 게 729만 7,379원에 77만 9,737원을 더하면 이 금액 나오네요. 이 금액이 될 거고, 자, 법인세 등은, 그리고 대변에 선납세금 150만원이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이 금액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회차도 끝났고, 이번 회차 이걸 회차 때 이런 걸 많이 못 보다 보니까 많은 분이 산출세액을 쓰셔가지고 실수하셨는데, 산출세액이라는 건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세액 가면 세액 공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차가감한 후에 내가 납부할 금액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86회차로 가서 교재 713페이지로 갈게요. 713페이지. 그리고 회사 코드는 1186. 상공전자로 들어가시고 자, 1번 문제 볼게요. 생산부서에 있는 고가의 기기장치를 파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으며 모두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이며 연간보험료는 총 1200만원이다. 단 월화 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지금 얘를 모두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적혀있죠. 선급비용.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부분 할 건데 뭐 올해 거든 내년이든 절반이네. 그럼 600만원이 우리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고 선급비용을 지워줘야 되겠죠. 생산부서 보험이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보험료로 그럼 12월 31일 날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 600만원이고 대변에 선급비용이 6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고자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2020년 10월 10일 5천만원에 구입하였다. 결산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차량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며 내운수는 5년 정액법으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5천만원짜리를 우리 5년간 하면 1년에 1000만원인데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액 없이 그럼 1000만원인데 우리는 10월달에 취득을 했죠. 감가상각은 1월 미만은 한 달로 쳐줘요. 그럼 10월달도 계산을 해서 10월, 11월, 12월 세 달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천만원을 5년으로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3, 4분의 1이겠죠. 그럼 1000만원에 4분의 1이면 250만원이네요. 그럼 250만원만큼 우리 감가상각인데 또 자동계산 가야 되니까 저는 항상 자동계산 가야 되면 그냥 거기 가서 쓰고 안 가도 되면 그냥 수동계산 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근데 뒷페이지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은 무조건 자동계산 가야 되잖아. 그래서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자, 그럼 3번 문제는 재고자산 실지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회사 신한상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150만원은 실질재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번에도 수탁자 판매하지 않은 거네. 그럼 내 재고자산이죠.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니까 우리는 제품에 530만원에 150만원 더해서 680만원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에 법인세도 단기 법인세가 700에 7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이라 그랬죠. 회계상 법인세는 770인데 중간연합세액이 200만원, 원천납부세액이 50만원에서 250만원이 선납세금 되어 있대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하면 250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개는 다 자동계산을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우리 앞에 2번 문제는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니까
판관비에 차량 운반구로 가서 250만원 써주면 전표 추가했을 때 분개해 줄 거고,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300만원 쓰고,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 550만원을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제품 150만원 더해서 680만원을 써주고, 그리고 법인세 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선납세금 250 들어가 있을 거라 그랬죠. 시험 때는 알리바이를 딱 맞춰줘요, 문제하고. 그러면 똑같이 분개하라고 250 쓰고, 그리고 우리 총 법인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770만원인데 선납세금 250 빼면 520만원만큼 우리는 내년 3월 말일 날 납부하겠죠. 그래서 520만원을 추가 계상액에 쓰면 우리는 법인세가 770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한 거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하면 이번 결산 문제도 끝났어요. 자, 다음 724페이지로 갑시다. 724페이지 회사는 1187. 이제 2회차밖에 안 남았어요. 2회차 하면 딱 오늘 끝나겠죠. 자, 1번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2월 3일에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중 40주를 6월 4일에 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60주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이다. 계산일 공정가액은 주당 9,000원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올해 취득한 거니까 장부에 만원에 샀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60주밖에 없죠. 40주는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계산일 공정가액이 9,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씩 내렸네요. 6,000주가. 그러면 6만원만 단기매매 증권을 내려주면 되겠죠. 지금 1,000원씩 60주니까 6만원만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31일날 단기매매 증권 6만원 내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이 6만원이다. 자, 다음 2번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 가치가 1,00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며 자산 손상 차손 요건을 충족한다. 자, 지금 1,000만원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가 1,000만원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1,000만원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1,000만원이 내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 날 특허권이 얼마가 적혀 있는지 봐야지. 지금 3,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으로 하락했으니까 2,000만원 내렸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한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1,000만원이 내린 건지 지금 가치가 1,000만원이라는 건지. 지금 문제는 지금 가치가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니까 2,000만원의 손상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2,000만원의 손상을. 그럼 특허권을 2,000만원 내려서 1,000만원으로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변에 특허권을 2천만원 줄여주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2천만원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같이 1,000만원으로 맞춰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3번 회사는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시오. 전기말 4천만원이었는데 1,300만원만큼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했다는 걸 쓴 거죠. 그런데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이 5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린 1,000만원 더 전기보다 설정해야 되는데 1,300 썼으니까 2,300 보충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셨나요? 4천이었는데 1,300 써서 4천 만들려면 1,300만원만 들어갈 건데 5천 만들 거라서 1,000 더인 거예요. 그럼 2,300 보충하면 되겠죠. 얘는 7,500인데 1,000만원 쓰는데 또 7,500 모을 거야. 그럼 1,000만원만 또 보충하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기 빼기예요. 얘 빼고 차이만큼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2,300하고 1,000만원만큼 얘는 자동 계산하기 귀찮겠다. 그럼 우리 수동 계산으로 끝낼게요. 차변에 경영지원팀 거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는 2,300 그리고 500번대 퇴직급여는 1,000만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 금액이다. 다음 문제 딱 보니까 수동계산이길래 문제에서 자동계산 가라고 말하거나 수동계산 하란 말 없으면 아무 때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2020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기동의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계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그럼 가지급금 가수금을 서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대로 남아있댔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주고 차이나는 금액만큼이 지금 여비교통비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가 되겠네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 날 가지급금은 20만원이 있고 그리고 부채로 가서 우리 가수금은 1,000원이 있네요. 부채 쪽에 가수금은 그럼 지금 이것도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항목 정리하는 거니까 서로 반대로 뒤집기 위해서 대변에 가지급금이 20만원이고 차변에 가수금이 1,000원이죠. 김기동 있나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시험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 지금 여기에 김기동 쓴 거는 매매추전표는 꼭 써주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여비교통비 800번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회차 문제 출제위원은 한글을 잘 봐야 되도록 문제를 좀 내었네요. 자, 다음 이제 735페이지 회사는 1188 여수기업으로 들어가시고 1188 자, 1번 볼게요.
2018년 10월 1일에 바른은행에서 개설한 4년 만기 정기예금, 장기성 예금 개정이네요. 1억 원의 만기일이 2021년 9월 30일 도래함으로 당좌 자산으로 대체한다. 정기예금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정기예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장기성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지우고 얘를 정기예금 계정인 당좌자산 계정 과목으로 유동성 대체를 해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변에 장기성 예금이다라고 해서 비유동 자산으로 투자자산 만들어 놓은 거 뭐 바른은행 있으면 써주고 금액이 1억 원이고 차변에 정기예금은 당좌자산 코드 번호 되죠. 이걸로 써주면 되죠. 저 있으니까 썼는데 은행이 우리 시험에서 금융거래처는 채점 기준은 아니죠. 자, 다음 2번. 당사는 9월 1일 제조부분 기계장치를 3천만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2,400만원 수령하였다. 해당 기계장치는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내역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지금 3천만원에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면 80%가 국고보조금이네요. 그죠? 80%다라는 거 보고 이따 취소할 금액 미리 생각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지금 3천만원에 정해법으로 5년간 잔존가치 없다. 5로 나누고 곱하기 9월 1일날 9, 10, 11, 12 네 달이네요. 자, 먼저 이렇게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600에 3분의 1 그럼 200만원이네요. 5로 나누면 600이고 12번에서 하면 3분의 1이라서 200만원. 산수 못하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거의 대다수가 3달 아니면 4달이더라고. 문제 나올 때. 그럼 4달이면 3분의 1, 3달이면 4분의 1로 계산을 좀 많이 해요. 자, 그럼 이 200만원만큼 우리 일단 그냥 정부보조금 신경 안 쓰고 제조부문 기계장치니까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200만원 쓰고 대변에 기계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취소할 건데 국고보조금이 80%라는 거 우리 봤었죠? 그럼 80%, 200에 80%면 160만원을 취소하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짝지 하나만 있네요. 이거를 160만원만큼 취소해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타입 문제도 우리 꽤 많이 풀었죠.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여수기업이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한 주당 5만원에 샀는데 전년도 기말에 5천원씩 내렸다라고 했을 거고 그럼 100주였는데 3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장부에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잔액은 얼마 남아 있죠? (5,000원) 내린 게 70주만 남아 있을 거잖아. 70주만. 그죠? 그렇죠. 그래서 35만원만 남아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전체는 50만 원이었는데 30주를 팔면서 35만 원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4만 5천 원짜리가 5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면 얘는 8천 원이 올랐죠? 8천 원이 70주면 7, 8, 56. 56만 원치 올라가야겠네요. 자, 그럼 매도가능 증권부터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56만 원이 올랐는데 정기말에 우리 평가하면서 그리고 처분하고 남아있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5만 원 남아있고 그럼 나머지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 3번 문제도 이제 자주 보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대손충납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설정한다.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설정한다고 했네요. 자, 일단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고 자, 여기에서 대손삼각 버튼 누르고 1%고 얘 둘이를 지우면 얘 둘 다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수동결산으로 갈 건데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이 금액 그대로 보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산 반영 누르고 전표 추가 하면 우리 이 금액이 분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회차도 끝이 났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우리 결산 문제들을 쭉 전부 다 풀어봤어요. 자, 지금 화면만 보면서 계속 결산 문제를 푸니까 좀 지겹긴 하죠. 그죠? 우리 내일은 저하고 같이 이제 소득세 좀 이론이에요. 내일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론상으로 막 떠들면 여러분들이 또 뭘 계속 화면에 대고 떠들고 있나. 대손율 다를 때요? 대손율 다를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고. 만약에 외상매출금은 1% 하고 받으러오면 2% 하라고 하면 대손삼각 가서 지금 이 상태 있죠? 얘는 1% 얘는 2%라고 하면 저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인 거에 저장해두고 아니면 적어놓고 얘를 2%로 바꾸고 얘를 1%대 금액으로 넣어버리고 얘 지우면 1% 2% 되죠. 그죠? 그냥 자머리 굴린 거예요. 아니면 2% 했던 거 얘를 저장해 놓고 얘를 1%에서 뭐 얘를 2% 금액으로 넣든지. 지금 숫자가 막 생기는 건 제가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률이 틀리면 왜냐면 채권별로 설정률 틀리게 할 때도 있고 항상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 많은 분이 실수했던 게 받은 의미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외상매출금과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설정한대.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매출 채권 해가지고 실수해서 틀리신 분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는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 질문하신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안 까먹어야지. QR코드도 찍으시고 자, 우리 마지막 화면 캡처하게 이제 또 캠을 좀 열어주시고 자, 이제 우리 아름씨만 아름씨 들어왔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또 캡처할게요. 수아씨 잠시만요.
자, QR코드 잊지 말고 찍으시고, 지금 화면 캡처는 했으니까, 제가 제대로 되시지 않은 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